자, 143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동산 투자는 항상 이 투자의 먼저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요,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뭘 벌자고요?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 호평 쪽에 A라는 원룸,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한번 뽑아보고, 그 다음에 저 평내 쪽에 갔더니 B라는 뭐 상가도 있는데 이것도 뭐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저기 마석 쪽에 갔더니 C라는 뭐 상가가 있는데 요거 잘 리모델링 하게 되면 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쭉 뽑아보는 걸로요, 이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여러 투자안을 선정한다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간 돈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 요걸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셋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A라는 원룸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총 5층짜리입니다. 4칸 딱 돼 있는데,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이게 지금 현재 8억에 나와 있는 부동산인데, 시장에서 8억에 나왔답니다.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약속하는 겁니다. 내 돈 투자액을요, 지분 이렇게 해줄게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5억이나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 빌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 사람은요, 뭐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이게 아니라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 요걸 추정하는 겁니다. 현금 나간 거, 내 손에 나간 거, 앞으로 내 손에 들어올 돈 있죠.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내 손 나가는 거는요, 5억 나가네요. 5억. 그 다음에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내 손에 다 내게 아니죠? 여러 경비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빌린 돈이 있으니까 매기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갚기도 해야 되고, 소득세 이거 빼고 났더니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자, 매년 7천만 원, 죄송합니다. 7천만 원, 매년, 자, 8천만 원이라고 칠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매년 이거저거 빼고 났더니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된답니다. 자, 물론 이것도 대충 그냥 예상하면 절대 안 되고, 미래 상황을 꼼꼼히 예측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될 때는 얼마 정도 들어오고, 저런 상황이랑 얼마 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확률로 평균을 좀 내야 됩니다. 좀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돼요.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요, 한 13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일단은, 우리 중요한 게 중개 수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여나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이거 내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셋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그리고요,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럼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데,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요거를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해서 이걸요,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 가치.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걸요, 수년가. 그 다음에요, 이것분에 이거 한 거 있죠? 이걸 수익성 지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요, 합리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자, 이 할인하는 방법, 요거는 공부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요 8천만 원, 요 8천만 원, 그리고 7억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자, 요거는 열심히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이죠. 이거를 영업의 현금 수지, 줄여서 뭐라고요? 영업 수지 이렇게 해줄게요. 영업의 현금 수지다. 아니면 뭐라고요? 영업 수지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내 손에 나간 돈이 5억이죠. 근데 앞으로 다시 7억이 다시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이걸요,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이걸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자, 저 전화도 안 받으시더니 오셨네요? 자,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아하잖아, 막 요즘에. 예? 전화도 안 받는다며요. 예, 요즘에. 뭐, 둘이 싸웠어요? 예. 예? 전화도 안 받고. 원래 들렸는데 무음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잘 지내보세요. 이렇게. 어쨌거나, 요 성격을 보면 얘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죠? 이걸 소득, 이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5억 나갔는데 다시 7억이 들어왔죠? 2억 남겨먹었네요. 이 왜 남겨먹었냐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추가로 번 돈입니다. 이걸 일종의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았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본, 이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요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좀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웬만큼씩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가유순 어떻다고요? 전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유순 전후다. 자, 그래서 한 칸 띈 다음에 여기서부터요,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그 다음에요,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굳이 암기하자면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이렇게. 자, 맨 먼저 얘는요, 가능조소득. 여기서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했을 때 들어온 소득 있죠? 이걸요, 가능조소득이다. 근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합니까? 자,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임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사 날짜 안 맞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공실 같은 거 감안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공실도 감안해줘야 돼요. 그리고 행여나 임대사업을 통해서 못 받는 돈도 간혹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 다 까먹고 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걸 불량부채라는 겁니다. 이거 좀 빼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부수입도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예컨대 층층마다 뭐 자판기 같은 거 설치했으면 부수입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걸요, 기타 소득 혹은요, 영업의 소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뺀 금액을요, 이렇게 한 거를요, 유효조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영업활동 관련된 각종 경비를 다 빼야 되겠네요. 이거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비다.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 하게 되면 종업원들 임금도 나가야 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보험료, 뭐 각종 관리비라든가 아니면요, 유지 수선비 이런 거 다 빼야 되겠죠? 다 이 경비로 다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뺀 금액을요, 이렇게 해서 특히 영업 경비는요, 이 관리비 등등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관리비 등등, 무진장 많은 비용 다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뺀 금액을요, 순 영업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순하면요, 비용을 뺀 걸 뭐라고요? 순이라는 표현 씁니다. 비용 뺀 걸 순 영업소득. 여기서 이제 은행에서 3억 빌렸으니까 매기 갚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을 겁니다. 매기 갚는 원금하고 이자. 자, 이걸요,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저당 지불액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여기에는요, 이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항상 세전하면요, 소득세가 포함되는 겁니다. 소득세. 자, 여기서는요,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를 좀 빼야 되겠네요. 영업소득세라는 걸 좀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요,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하면, 아니면 세후 현금으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게 한 8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주의할 것은, 뭐, 다른 건 뭐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뭘 좀 주의하셔야 하냐면, 세금 중에 영업소득세 있죠?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요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이 소득세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됩니다. 소득이 적은 자들은요, 조금 내야 되죠? 소득이 없는 자들은요,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요,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죠? 계산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근데 재산세는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것들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과하는 겁니다.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있죠? 요걸로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영업 경비로 처리한다.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환업가다 감가상각비라는 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다. 자, 요거는요, 이거는 순전히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뭘 따지는 거고요?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 따지는데, 감가상각비는요, 우리 기업회계에서라든가 세법상 그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매기 일정액씩이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기 경영 성과를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금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다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무조건 얘는요,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처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라든가 회계상에서는 빼줍니다. 세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무조건 기억하세요. 여기서는요, 감가상각비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건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는 써먹는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얘는 또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매순 전후. 이렇게 기억하세요. 매순, 어떻다고요? 전후. 이렇게. 얘는 처음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요,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저거를 5년 있다 한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다. 이거를요, 매도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매도하는 과정에서의 경비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중개 수수료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공증 같은 거 받게 되면 공증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자 내보내려고 뭐 소송이 진행된다 그러면 뭐 화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갈 겁니다. 자, 이런 걸 다 빼야 됩니다. 이걸요, 매도 경비라는 겁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요, 죄송합니다. 순매도액이다 해줘요. 항상 순하면요, 비용 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 뺀 걸 뭐라고요? 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빚을 빼야 되는데, 또 무슨 빚이냐면, 저 3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갚다 못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요거 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미상환된 저당 잔금이다. 잔금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요, 처분시까지 못 갚은 돈을 얘기합니다. 처분시까지 못 갚은 돈. 요거는 당연히 부동산 팔으니까 은행에서 갚으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은행에다 줄 돈이니까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전 지분복귀액 해줍니다. 세전 지분복귀액이다. 자, 여기서 또 항상 세전하면 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소득세는요, 자, 우리 그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면 세금 내야 됩니다. 소득세 이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들입니다.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싸잡아서 이런 걸 전부 다 자본 이득세 해줍니다. 양도세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자본 이득세다. 예,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합니다.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매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최근 10년 동안 요걸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게 이제 3번이나 물어봤는데, 거의 다들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렇게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은요, 그냥 얼른 제끼셔야 됩니다. 제끼셔야 되지. 이것이 계속 손대고 있으면요, 나중에 다른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20문제로만 정확히 맞추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약간 어렵다 싶다 아니면요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그런 거는 얼른 제껴야 됩니다. 걸리고 쉬운 문제 위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지금은요 뭐 공부하는 거니까 이 영업소득세라는 것은요 일종의 세무조정하는 겁니다. 뭘 조정한다고요? 세무조정. 기업 회계상 자 순이익을 가지고 세무사들이 조정하는 건데 세법이 이 법인세라는 거 소득세가 범위가 이렇게 크다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만큼 몇 가지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의미도 없는데 자꾸 시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원래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자체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뭐 세금을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막 들어가서 막 문제 내다 보니까 뭐 저런 걸 내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꾸 내니까 뭐 안 하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영업소득세까지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한다면요, 이렇게 볼게요. 자, 뭐냐면, 이렇게 순대 먹고니까 더해줘야 되죠? 순대 먹고, 감이 4배, 이렇게, 감이 4배니까 빼줘야 되겠죠? 순대 먹고 토 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순대 먹고 뭐라고요? 감이 4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요. 과세소득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입니다. 여기다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데, 자, 먼저, 수은영업소득부터 출발한다면, 수은영업소득에서 소위 대체충당금이라고 해서, 대체충당이 뭐냐면, 우리 대수선 같은 거 하려면, 지붕 틀이라든가 기둥, 내력벽 이런 거를 주요 구조부로 하는데 이걸 이제 손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5년에 한 번 걸로 손 보겠다. 그럴 경우는 돈을 옆에다 돈을 어떻게 모아놓고 있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아놓고 돈 좀 빼놓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돈을 빼놓은 거를 빼놨다 하면요. 그거 다 돌려놔야 됩니다. 왜냐면 대수선 하려고 돈을 빼놓은 거는요. 이거 수선 충당금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건데 돈을 빼놨다 하더라도 돌려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 돈이 다시 부동산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올 돈이에요? 부동산을 대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그러면 이거는 세금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현금 빠진 걸로 했으면요.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비 있죠? 이거는 현금 나간 건 아니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은행에다 납부하는 부채 서비스액 중에 원금 나간 거 있죠? 요건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다만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거는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과세소득인데 여기다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한 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 장 넘겨볼게요. 먼저 보시면 자, 현금 흐름 1번 볼게요. 현금 흐름 분석을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인가? 자, 무조건 여기는 감가상각비는 여기는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맨 먼저 가능조소득은 얼마? 1억이죠? 가능조소득은 1억이네요. 이렇게 1억. 자, 여기서 자, 공실 및 불량부채가 가능조소득이 5%랍니다. 이놈의 5%니까요. 500만 원이 되겠네요. 500만 원. 이렇게. 자, 그다음에 거기에 기타 소득은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더해 줘야 되죠? 300만 원은 더해 주다. 그러면 9,800만 원. 이게 바로 유효조소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내야 되는데 거기 리을부터 맨 끝에까지 한번 볼게요. 유지비 및 관리비는요 1,000만 원. 요거는 영업 경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1,000만 원은 영업 경비 해당돼요.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 수선비 1,000만 원도 비용 영업 경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는 얼마요? 400만 원은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400만 원은 여기서 빼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험료 500만 원은요, 경비로 처리합니다. 5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했죠? 무시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할 때 무시해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포함시켜야 됩니다. 500만 원. 500만 원 포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자, 임대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는 거죠? 소득세는 얼마예요? 자, 400만 원 아닙니까? 400만 원은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다 더하면 3,000만 원 되겠네요. 3,000만 원이 영업 경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깨내면요. 6,800만 원이 되겠네요. 6,800만 원에서 400만 원 빼니까 6,400만 원. 6,400만 원.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빼니까 6,000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6,000만 원 정답.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금방 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좀 생각하다 보면, 이거 뭐야? 뭘 물어본 거지? 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험장에서는요, 무조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일단 1분이 넘어갈 것 같다.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어제 딱 보는 순간 다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1분이 좀 넘어갈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저게 나중에 평이한 문제 위주로 쫙 풀다가 나중에 끝에 와서 돌아와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금방 풀 것 같은데 나중에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이거 한 5분 정도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심리가 뭐라고요? 5분이나 걸려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오류를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연습하시고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을 활용하여 세후 지분복 계획을 구하면, 자, 매도 가격은 12억입니다. 얘는요, 12억. 그냥 12억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매도 비용은요, 경비가 1,000만 원 나갔네요. 1,000만 원 나갔네요. 이렇게. 그러면요, 11억 9천만 원. 이렇게. 요게 바라고요 순 매도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미상환된 저당 잔금 6억 있네요. 6억 빼줘야 됩니다. 6억 빼주니까요, 5억 9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소득세 빼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어졌네요. 3천만 원 주어졌네요. 3천만 원이 주어졌으니까 5억 얼마요? 6천만 원. 이렇게. 이게 정답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그 재산세 있죠? 요거는 처분할 때 나가는 경비가 아닙니다. 이건 매년 갖고 있으면 매년 내는 돈이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할 때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그 유지수선 비용, 이것도 처분할 때 나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갖고 있으면 계속 유지수선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여기다 처리하는 겁니다. 영업 경비로 처리하는 거지. 이거 계산할 때 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세 번째 문제인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워되죠? 자, 이 세금까지 계산해봐라. 요거 나오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자, 저거까지 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때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인가? 자, 순영업소득은요, 1억 4천만 원 되네요. 일단 여기 주어졌네요. 1억 4천만 원. 자,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뭐냐면, 자, 항상 연간 융자 할부금 있죠? 연간 융자 할부금 할 때는요, 이게 바로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 겁니다.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가 항상 연부금, 월부금 할 때는 이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연간 융자 할부금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맞아, 안 맞아요? 9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아까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자가 7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원금은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어제간에 이렇게 뺀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세해 전 현금 수지가 5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세금을 보니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순영업소득이 1억 4천만 원. 여기서 대체충당금은 없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주어져 있네요. 감가상각비는요, 1,000만 원 주어져 있네요. 1천만 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자가 아까 7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자가 7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하면요, 6천만 원 되겠네요. 6천만 원. 여기다가 이제 세율이, 소득세율이 30%니까 30%. 자, 3618에서 이게 이제 1,800만 원. 이게 바로 세금입니다. 자, 다 됐네요. 이쪽 다 요게요. 왔다 갔다. 세금이 얼마라고요? 1,800만 원. 자, 그러면 3,200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3,200만 원. 이렇게. 자, 뭐 여기까지 뭐 계산하려면 좀 힘들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연습해 보세요. 나중에 또 시간 남으면 할 일 없으면 이거 풀 수도 있으니까. 다 풀었는데도 한 30분 남았다. 그럼 이런 거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사진 찍네요. 이렇게 빵끝 이렇게. 자, 서술형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매기 영업수지를 계산할 때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수입은 제하고,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소득이 부채 서비스 불량부채입니다. 불량부채. 자, 그리고 거기에 기타 소득을 합하면,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유효조소득이 된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소득세는 여기서 빼내라고 했죠?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순영업소득은요, 유효조소득에서 각종 영업경비를 뺀 소득으로, 유효조소득에서 각종 영업경비를 뺀 소득으로, 이렇게. 자, 뺀 소득으로, 자, 부동산 운영을 통하여 순수하게 기속되는 영업소득이다. 맞는 편입니다. 4번 볼게요. 세전 현금 흐름은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맞고. 그 다음 5번 볼게요. 매기 영업수지를 계산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은요,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없다면 이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같아집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을 때 이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빌린 돈 없고 내 돈만 투자하게 되면 이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같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그러면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는 세금 낼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낼 게 있죠? 그러면 세전 현금에서 소득세 뺀 게 세후 현금이죠? 그러니까 세후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세전 현금 흐름은요, 세후 현금 흐름보다 크다. 맞고. 7번 볼게요. 세후 현금 흐름은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맞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요,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저기 보면, 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자 나간 거는요,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영업경비에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거 계산할 때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써먹는 겁니다. 뭘 계산한다고요? 세금.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만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만 써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요거는 뭐 시도할 수 있으면 시도해 보시고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저것만 하셔도 다 합격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자, 뭘 공부할 거냐면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은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투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요, 여기에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146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자, 여기에는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자, 어쨌거나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은요, 잠시 후 하기로 하고, 일단,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5억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요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곳 있죠? 요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요걸 고려해가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처분할 때까지 소득을 꼼꼼히 다 예측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해서, 자, 소득을 꼼꼼히 다 예측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뭐 소득, 이득, 이런 걸요, 지분 복귀까지 다 꼼꼼히 예측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비교적 정확히 소득을 다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사용지표를 해봐야 무조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 이게 답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내 손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5년 있다 처분하니까 내용 자체가 좀 복잡스러우니까 논리를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자, 노량진이 또 나왔습니다. 노량진. 자, 노량진에 가서 이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개업소에 들렸더니 자, B라는 것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는데 얘네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니까 자, 이거 좀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반대로 장사가 지질이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팔려고 안 팔려고요? 싸게 팔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1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10%보다 높은 부동산들은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10%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팔려고 하죠. 내 입장에 싸게 구입하니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부동산이 그런 형태인데, 자, 그러니까, 자, 이 간혹 가다 이제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사실상 권리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장사 잘 되면 1억 붙이고 2억 붙이고 하는 거지, 이걸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 있을래나요? 없습니다. 그냥 50억짜리 상가가 있다면 뭐 권리금 한 10억 붙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들 마음대로.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좀 장사 잘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좀 싸게 권리금 붙는 게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로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인데 이 그 시세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시세를 잘 모르고 싸게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급매로 누가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급해 안 급해요? 그러니까 좀 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민 가려고 좀 싸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각각마다 싸게 나오는 게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중개활동 하실 때는요, 그런 거를 잘 관리해서 뭐 직접 살 수도 있지만 뭐 관리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요게 이제 이렇게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입니다. 싸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요,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예요? 20%나 버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겠네요.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여기로부터 계산된 수익률 요거를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이걸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이 시장 전체의 어떤 체계적 위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 자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억 투자했는데 A에 여기다 투자했을 때 1년 동안에 2천만 원이 벌 걸로 예상되는 거죠? 그럼 1년이 다 처분한다면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이 추가로 벌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총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년 있다 처분한다면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박스가 이제 몇 개 딱 들어갈 겁니다. 박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박스가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딱 한 놈, 그다음에 두 놈, 세 놈 이렇게. 자, 맨 먼저 얘는요, 순현가법 해줍니다. 요거는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이렇게. 얘는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영어로도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요, 순을요, net 이렇게 합니다. 현재를요, present, 그다음에 가치를요, value 이렇게 해서 N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익성을요, 영어로요, profitability 해줍니다. 그리고요, 지수를요, index 이렇게 해서 PI법 해줍니다. 내부 수익률을요, internal rate of return 이렇게 합니다. IRR법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뭘 공부했냐면 요걸 공부한 겁니다. 자, 볼게요.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있다가 처분했을 때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만 원 예상된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곧바로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곧바로 20% 알 수 있네요. 곧바로 20%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내부승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뭘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요거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얘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뭐지 적어본다면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요, 내부 수익률하고 다른 데 투자하면요, 자, 10%밖에 못 벌죠? 요거 수익률하고 두 가지 비교해서, 자, 이걸 두 가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거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할인 기법이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저기 적어볼게요. 저 투자의 자체의 수익률은요 5년 있다 처분한다면 이따 잠깐 다시 하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이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할인 기법입니다. 1년 만에 처분하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 할인했더니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이렇게 다 계산해야 됩니다. 전부 다 어떻다고요? 할인 기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요렇게 분석해 보자. 이게 이제 투자론의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하여튼 요걸 하려고 공부했던 겁니다. 뭘 하려고요? 요걸 하려고 여러 가지 그 긴 시간을 가지고 공부했던 건데, 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이렇게 되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아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를 할인해 볼게요. 할인은요, 우리 일시불의 현가계속 계산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래서 자, 이따가 한번 연습할 겁니다. 좀 이따 연습할 겁니다. 어쨌거나 10% 이렇게 빼면 일시불의 현가계속 빼면 돼요. 빼면은요, 어떤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얼마 나오냐면 좀 이따 계산한 거 좀 이따 할 겁니다.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 요거의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10% 뺀 게 이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죠? 자, 100원에다 이자를 3년 동안 붙인 게 133.1원 아닙니까? 그러면 10% 이자 뺀 게 1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 뺀 게 이거고 또 붙인 게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은요. 얼마예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투자 시점에 909만 원만큼 이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이문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이문이에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내 돈 5억 나갔는데 매년 8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치자. 매년 저쪽 있는 건데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화면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7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 요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10%로 뺀 게 6억이라고 치자. 얼마라고요? 6억이라.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그럼 거꾸로 하면 10%에다 요 6억에다 10% 붙인 게 이 정도이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6억은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이 정도 버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은요 얼마예요? 이 5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버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의문이에요? 1억만큼 의문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예,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이거 쓰자면 요건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여기서 요거 뺀 거죠? 그래서 1억 909만 원에서 뭘 뺀 거라고요? 1억을 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수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년가라고요? 수년가는요, 요거를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얘는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 무슨 현가라고요? 유입액의 현가. 그리고요, 요거는요, 요 1억은요, 유출액의 현가라는 얘기는
지금 제로 시점에 나간 거죠? 투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투자액. 그래서 유출액의 현가. 자, 요거를 빼면 이게 수년가죠? 수년가는요, 얘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수년가는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수년가가 뭐보다 클 때요?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우선순위나 결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죠?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 한 겁니다.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1억분의 얼마라고요? 1억 909만 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1.0909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성 지수 해줍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요, 요거는요, 현금 유출액의 현가분의 유입액의 현가이죠. 이렇게 유출액의 현가분의 뭐라고요?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분수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는데 뭐 이런 거 다 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자, 요것만 볼 줄 아시면 돼요. 요 박스를 딱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뭐야 이거? 이렇게. 자, 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10% 할인한 게 이거죠?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요,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죠?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를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살점을 붙여나가겠습니다. 살점.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여기다 이제 진짜 투자해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어가고서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려고 그 중개업소에 내놨죠. 그랬더니 어떤 놈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딱 한다는 얘기가 중개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1억만 투자했다며요? 네, 그래서 아주 돈 많이 벌고 있네요. 자기한테 팔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그래도 얼마 줄래 했더니 그러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 투자했으니까 1억 드리겠다는 얘기죠. 내가 뭐라고요? 꺼져 그럽니다. 당연히 내 입장에서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금매로 아파트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팔 때는 금매로 싸게 구입한 거 팔려나요 그대로? 제 가격 받고 팔려고 하죠.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려 안 올려요?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어디일 때까지요? 10%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10%를 얻을 수 있는 가격이 1억 909만 원입니다. 이거 투자에 10%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1억 909만 원 이상은 받으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이 투자하려는 사람은요, 자꾸 수익성이 좋으니까 올려줄 의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디까지요? 1억 909만 원까지는 올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 해서 이걸요, 투자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가치를 뭐라고요? 투자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값어치 있다. 요거는 애초에 시장에서 구입한 가치죠. 이걸요, 시장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가치. 그래서 투자 가치가 뭐보다 커야 돼요?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볼게요. 자, 얘는 뭐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맨 왼쪽에 있는 거, 저거의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맨 왼쪽에 있는 저 5년 있다 처분하는 거 있죠? 얘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잡을게요. 얘를 할인했더니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20%입니다. 20% 빼면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더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어렵게 설명한다면, 자, 얘를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있죠? 그러면 더 어렵게. 이걸 현금 유출액이라고 했죠? 얘를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일치시키는 할인율 있죠?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뺐던 이거, 붙였던 이 금액이죠? 20%입니다, 20%. 자, 이걸 더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그만하네요. 더 어렵게 설명해요?
더 어렵게 설명할게요. 그럼 얘를 뭐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이라는 얘기죠. 할인했던 1억 아닙니까? 이러면 할인율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아까 순환가라고 했죠. 그래서 순환가는 얼마라고요? 순현가가 여기서 요거 뺀 게 0이죠. 그래서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자, 수익성 지수는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1이죠.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건 암기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하세요. 순환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든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요? 1로 만드는 할인율.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겁니다. 막바지.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A라는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럴 경우는 세 가지 어떤 방법을 적용해도 결과는 같아집니다. 같아요. 근데 A, B, C, D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걸요. 뭐 상호 배타적 투자 안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요. 순현재 가치법에 의한 결과는요. 요게 나올 수 있는데 요걸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요. 비율이죠. 비율. 수익성 지수라 내부 승률법에 따르면 이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비율이죠. 아, 비율 아닙니까? 이것분의 이거죠? 비율 아닙니까? 그럼 비율은요, 100원 투자했는데 10,000원 들어왔다. 그러면 수천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 자체를 곧바로 비교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무조건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표로 평가해야 돼요. 뭘로 평가하라고요? 순현재 가치. 아, 그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네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선택하면 돈이 남을 수 있어 없어요? 남을 수 있죠. 그럼 보통 이제 이 수익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법을 보통 비교하면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이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고, 순현가법에 따르면,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요, 내부 수익률이 큰 순서 있죠. 여기에 따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선택될 수 있어.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더라도 선택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표 평가해야 돼요. 무조건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표 평가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부 수익률법이 좀 문제가 많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볼게요. 얘는 결국은 요거 들어온 돈을 10% 할인한 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들어온 돈을요 다시 투자한다면 재투자한다면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들어온 돈을 많이 재투자한다면 뭘로 재투자해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어요. 근데 얘는요 결국 20%로 할인한 게 이거죠. 할인하면 이겁니다. 거꾸로 한다면 얘를 재투자한다면요 20% 있죠.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0%라는 게 아주 우수한 대안인데 이러한 대안을 시장에서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투자 기법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여기다가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내부 수익률 계산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2개 이상. 이럴 경우는요.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얘는 그냥 암기하세요. 얘는요. 만약 순현재 가치표로 평가했다면요. 요 넷 중에서 요렇게 선택했을 때가 이 사람의 재산 가치가 가장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극대화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의사결정이 상충될 때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표로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답니다. 할 얘기는 다 한 겁니다. 나 문제만 풀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 더 알아볼게요. 147페이지 그 딱 중간에 보면 기타 잡다한 경제성 분석 방법 중에 회수기간법이라고 있는데 요건 좀 지울게요. 자, 회수기간은요.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10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3억 정도 들어온다면 3억이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2억이 들어오고 여기는요 4억이 들어오고 여기는요
5억이 들어오고 요거는요 3억 들어오고 이런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10억 투자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보겠습니다. 일단 1년 2년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려.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3년 더 걸리잖아요. 3년. 자 3년 이상 걸리죠. 3년 동안 얼마로 회수했어요? 9억 회수했으니까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근데 4년째는 5억이나 들어오니까 5억 중에 1억 정도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5분의 1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2입니다. 계산하면 3.2년이 걸리네요. 3.2년.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요, 4년 내만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회수기간법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서 안 했어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자, 이거 불합리한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완전히 무시한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첫 해는 4억 들어오고 두 번째는요 6억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한 푼도 안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그래도 몇 년 걸려요? 10억 투자인데 몇 년 걸려요? 자, 첫 해 4억 들어오고 두 번째 6억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푼도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도 몇 년 걸려요? 2년 걸리니까 이거 투자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어떤 기업은요, 유동성을 중시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막 월급 같은 거 막 밀리고 그러면 빨리 현금 회수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경우에 뭐 투자 가치가 있지만 뭐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한 거, 요거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자, 요구 수익률로 전부 다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나왔나요? 전부 나오겠죠? 한번 할인하면 이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몇 년 걸리나 따져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현가 회수기간법 해줍니다. 어떻다고요? 현가 회수기간법. 요거는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할인한 금액이니까 몇 년 걸리냐고 따질 때는요. 자, 이렇게 이걸 단순 회수기간법이고 하라고 요건요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가 회수기간법으로 할 때가 회수기간이 좀 길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할인해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네? 아니, 뺀 금액 가지고 몇 년 걸리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요거 아주 시험에 자주 물어보니까 몇 장 좀 잠깐 넘기셨다 볼게요. 자, 거기에 152페이지 볼게요. 150페이지 몇 번 얘기했지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암기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할인 현금 수지금 도법 3개 있죠. 요거 하고 하나를 더 붙인 다음은 뭘 붙이라고요? 현가 회수기간법.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는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오시면 147페이지 볼게요. 자, 140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또 뭐냐면 자, 1억을 투자했는데 기업은 해마다 이제 그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요, 손익계산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회계상 순이익을 얘기해요. 회계상 순이익.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회사가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올해 요게 20%인데 자, 회사는요 10% 이상만 더 들어온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회계적 이익률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이것도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서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회계 처리는요 매기 경영 성과를 보고하려고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발생주의가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막 수익으로 잡습니다. 현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까 감가상각비 이런 거 현금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비용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빌려주면서 10년 있다가 돈 받기로 했다. 그럴 경우는요 10년 아직 돈 한 푼도 안 들어왔죠? 그래도 매년 막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투자론과 의미가 관계가 좀 멉니다. 논리하고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발생주의 회계 처리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현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는데 막 수익을 잡는다는 얘기죠. 이걸 다 뭐라고요? 발생주의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 거 결론입니다. 순원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커야 돼요. 내부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투자 가치는 뭐보다 커야 돼요?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투자하는 회수기간은요,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은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투자하는 회계적 이익률은요, 뭐보다 커야 돼요? 목표로 하는 회계적 이익률 있죠? 요거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잠깐만 쉬었다 문제 풀 거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이렇게.